마이크 좀 켜주세요, 원사님.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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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네. 현지는 어떻게 보면 참 무심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더워서 아이고 더워 나 죽겠네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지의 발전은 그대로 아주 희종이 여일하게 들어갑니다. 어찌 보면은 이렇게 더워하니까 그래 내가 좀 햇빛을 들 줘서 시원하게 해주리라 하면 좋겠건만 천지는 사람의 희노애락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원칙대로 그렇게 정말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천재 아주 지극히 밝은 도에 대한 얘기를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 오늘은 어, 천지의 지극히 정성한 도를 채받아서 만사를 적용할 때 간단 없이 희종이 여일하게 그 목적을 달할 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16차 거진 출진 단회 원기 109년 8월 26일입니다. 원근각지라고도 하는데요. 빨리 미국에서 그리고 서울에서 그리고 대전에서 부산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부하게 됨을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여튼 대종사님의 인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2주가 됐죠? 2주 이제 지나서 이렇게 만났는데 그간 어떠셨는지 한 말씀씩 네,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멀리 미국부터 해주실까요? 네, 우리 신익명 교수님께서 네. 그 하루가 그냥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일주일 단위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즘 완전 가을입니다. 시원합니다. 예. 네. 와. 네. 요즘 여기도 아침 저녁으로는 살짝 이제 더운 바람은 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3도 정도, 4도까지는 이제 좀 내려가 주는 것 같아요. 서울은 어떤가요? 서울 어느 분이 한 말씀 해주실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 금요일부터 에어컨 안 틀어도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저도 그랬습니다. 그게 가장 감사하고요. 네. 에어컨 안 틀어도 잘 수 있는 온도가 30도입니다. 저희 집의 온도가. 맞아요. 네. 30도를 넘어가면 에어컨 안 틀고 자기는 조금 무리수가 있어요. 그런데 서울이 아침에 밤에 네. 열대 현상이 가장 심했던 걸로 얼핏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30도로 32도까지. 32도면 네, 방 온도가 32도니까 도저히 에어컨을 안 켜고는 애가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선풍기로도 가능한데 애는 안 돼요. 그래서 에어컨을 틀어야 돼요. 그래서 에어컨을 틀고 30도면 에어컨을 안 틀고 잘 수 있는 온도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 온도가 지금도 오늘도 30도입니다. 30도고요. 네네. 아침에 이게 정말 시원해졌구나 느끼는 건 아침에 제가 창문을 열고 화장하는데 땀이 안 나고 화장을 할 수 있어요. 행복한 시간이네요. 아침에. 아니 그러니까 아침에 화장하는데 이거 에어컨을 켜고 화장을 해야 되나 이렇게 느낄 정도의 온도는 그 32도예요. 31도. 근데 아침에 30도가 딱 되니까 그래도 에어컨 켜고 화장해야 되나 이 생각은 안 들고 화장할 수 있는 온도?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조금 시원한 온도? 이렇게 저는 느낍니다. 어디 부산, 울산 그쪽에서 우리 은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어떠신가요? 여기가 제일 덥는 것 같네, 가만히 보니까. 난 조금 전까지도 에어컨 틀었다가 지금
에어컨 끊는 지가 뭐 한 10분이나 되나? 그래 뿐이 안 되는데. 이유가 왜 그런지, 이거 촌인데, 그래도 제일 덥는 것 같네. 그러니까 덥든지 춥든지 간에, 우리가, 이, 이걸, 날씨를 느낄 수 있다는 거는 내가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제? 응. 살아있으니까 이거 더운 줄도 알고, 추운 줄도 알고, 어, 이거를 뭐 춥기나 덥기나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축하하고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좋은 저도 네, 이렇게, 인생 말씀이세요. 사는데 그냥 지나갑니다. 네. 네. 하여튼, 원사님께서 연세가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긴 좀 예, 실례가 있긴 한데, 어, 여름에 예, 이렇게 좀 더우니까 에어컨, 선풍기 틀고, 그리고 특히 보통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파자마만 하나 입고 자거든요. 그러니까 선풍기 바람을 밤새도록 맞지요. 그러니까 약간 그 기침이 살짝 나는 요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마스크를 좀 잘 씁니다. 조금만 아, 기침 나면은 마스크 딱 써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 목이 좋아요. 괜찮아요. 정상적이야. 아주. 그렇게 그냥 저는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요즘에. 네, 오늘 주제 말씀드리고 소주제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미팅을 시작을 할까 합니다. 저희들이 큰 제목으로 천지의 지극히 정성한 도를 채받아서 만사를 적용할 때 만사를 쓸 때 만사를 이루려 하고 뭔가 할 때 중단 없이 끊김없이 시종이 처음과 끝이 여일하게 그 목적을 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특히 정상한 도를 우리가 채받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천지의 보훈의 조목이다.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것이고 소제목으로 천지의 지극히 정성한 도는 무엇이며 이제 의미적으로 무엇이며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고 있는가 정성한 도는 천지는 어떻게 나타고 있는가 두 번째 소제목으로 지극히 정성한 도가 내 자성에서는 어떻게 나타고 있나 그리고 각자 감각, 감상이나 홍보 체험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 뜻이 어렵고 뭐 그런 건 아닌데 사실은 정상한 도를 채받는다는 것은 어렵지. 어떻게 하면 채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소제목까지 이렇게 보시면서 어, 문장의 이 뜻이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통틀어서 그냥 말씀을 구분구분 해주셔도 되고요. 통틀어서 해주셔도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말씀은 어느 분이 해주실지 어, 미국에서부터 먼저 해주실까요? 우리 신인명 교수님 말씀 예, 들리나요? 네. 들립니다. 그래도 가을 기분을 제일 거기 미국에서 지금 느끼시기 때문에 예, 여기보다는 좀 덜 피곤하실 것 같고 좀 마음 아니면은 육신 예, 상태 예,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미국부터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예. 그, 이걸 읽으면서 읽다 보면은, 그, 천지 팔도에 아마 제일 8번째가 응용무념이라 그러잖아. 그죠? 네, 근데 이걸 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왜 원불교는 은혜라는 말을 썼는지 떠오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천지는 응용무념을 했는데 왜 내가 은혜를 입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탄생이 천지의 응용무념의 결과로 생겼는데 내가 왜 천지한테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해야 되고 보호를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생겨요. 네,
그냥 두 번째처럼 그냥 정성스럽게 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뭐 선악이라든가 이런 걸 말하는데, 일어나는 모든 결과가 천지의 도에 벗어나는 일은 일어나지를 않잖아요. 그죠? 진리에 벗어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고요. 네. 그런데 왜 우리가 고맙게 생각해야 되고, 그걸 은혜로 받아야 되고, 왜 그걸 보온을 해야 되는지 음. 궁금해요. 그게 아, 일어났는데, 물론 네. 그렇게 이런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을 분별의 세계에 일어나가지고, 그걸 우리가 말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표현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 없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요즘 내한테 보면 내가 하는 행위 중에 천지의 도에 벗어나는 게 있느냐. 좋은 일은 좋은 결과로 나오고 나쁜 일은 나쁜 결과로 나오는데, 좋다 나쁘다는 결과는 내가 만든 기준에서 좋다 나쁘다지 천지의 도로 봤을 때는 그냥 당연하게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 것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질문이, 내가 물론 배가 고프면 그다음에 아프면은 약부터 찾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는데 전체의 도에 벗어나는데 왜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느냐가 바로 분별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내 입장이지 천지의 입장이 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데 이제 내가 뭐를 이루고 싶다, 서원이라는 걸 하게 되면은, 서원이 다른 말로 하면 욕망의 표현이기도 하잖아. 아, 요번에 내가 요즘 이제 다시 골프를 시작했는데, 골프를 잘 치고 싶다. 음, 그런데 잘 치려면은 이론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하나 느낀 게, 그 지관이라는 게 있죠. 제가 도시지계 지관으로 하니까 조금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매일 한다. 특별히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처럼 정성을 다해서 잡념을 제거하고 이렇게 하면 조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 내에 대한 욕망이라는 것이 있었을 때 필요한 말이라, 욕망이라는 것이 있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말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욕망이 있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말이다. 정성하라는 건, 그래, 네 욕망을 네, 위해서, 예, 예, 서울을 위해서 정성을 예, 다해라, 이렇게 예, 합니다. 원래 그렇지 음, 않으면은, 원래 이 천지는 항상 정성을 다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네, 뭐 할 말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런 것 같아요. 목적을 달하려고 한다는 것은 욕망이나 서원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을 달하려고 하면은 정성해야 된다. 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 저, 같아요. 음, 저는 그렇게 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네. 예. 여기에서 혹시요, 천지가 정성한가 이렇게 혹시 누가 질문을 하실 분이나 아니면은 그에 대한 대답이나 뭐 이런 것도 하실 분도 없으실까요? 천지는 정말 정성한가? 어떻게 해요? 자, 예, 달리 수정이요. 말씀이 네, 네, 예, 예, 예. 천지는 정성한가라는 정말로 만약에 천지가 그 유의의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한테 이렇게 저위로 괴로움을 주진 않겠죠. 그렇죠. 네, 예. 네, 그런데 네, 무의한
그러한 그걸 천지의 도는 이렇게 분별이 있는 우리 인간으로 말하는 것처럼 그 분별이 있지 않고 아까 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연 그대로 천지의 도로 그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예. 질문이 뭐였죠? 정성가, 천지가 정말 정성한가? 예. 그렇죠. 예. 무의 자연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 정성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정성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우선은 정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가장 쉽게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게 자식이 부모한테 정성을 들인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가장 쉬운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부모가 자식한테 정성을 들인다는 것은 끊임없이 한결같이 그 마음으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럴 때는 부모한테 잘하고, 부모가 좀 이렇게 싫어지면 안 하고, 그거를 정성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그 정성은 그 일원의 마음이긴 한데, 그 정성한 그 도가, 정성하다는 것이 천지의 도가 정말, 이렇게 사시가 변환하고 그러한 것들. 그 다음에 이렇게 태양이 쫙 내리쬐면 곡식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고 이러한 것들이 그 정성한 그 천지의 도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으로는. 예. 그러니까 사시순환에 있을 때 그대로 역력히 나타나고요. 그죠? 예. 네. 심은 대로 거두게 하고. 예. 하여튼 천지는 그렇게 밝은 도와 함께 정성한 것이 같이 뭉쳐서 돌아오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또 어느 분이 또 한 말씀 해주실 분 있으니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반드시 나도 뭔가 한 말씀을 하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내용거리를 준비하셨다고 말씀해 주시면 더욱더 자연스럽게 잘 저희들이 거진 출진 나라가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천지가 정성하지 않으면은 이제 지구가 뭐 돌다가 말다가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그러니까. 그래 하면은 우리가 살 수가 있겠어요. 벌써 다 예. 죽었지. 그렇게 왼쪽으로 들다 뭐 오른쪽으로 들으면 어때요, 그럼?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들 끊- 끊임없이 정성스럽게 그렇게 이제 돌고 뭐 비추고 하니까 우리가 사는 기지. 뭐 여름 왔다가 다음에 가을 안 오고 또 뭐 겨울이 온다든가 바로 뭐 봄이 온다든가 또 이래도 안 되고 그죠? 네.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일이지. 음, 또 뭐 참. 또 햇빛이 또 틀림없이 이래 비춰줘도 또 뭐 전기세 내라든가 뭐 이런 소리 한 적 없잖아요. 태양세. 예, 그런 것도 없이 공짜 배기로 이래 이제 한정 없이 쓰고 이래 하는 게 다 뭐 은혜지 그게 뭐. 그렇게 바람 불면 생각합니다. 또, 네. 예. 맞습니다. 전기, 성심이요. 네. 네. 태양세 내세요, 태양세. 저 태양세 내려고 지금 이제 발표를 하려고 네,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천지가 그 정성한도, 저는 지극한도,
이 공정한도 다 같은 거 아닐까. 단지 이름만 다를 뿐이다. 말만 다르게 할 뿐이지. 그 어떻게 호리도 틀림없는 건 정성한 도거나 공정한 도거나 지극한 도거나 뭐가 다르겠느냐. 이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인간에게 이 시간이 흐른다. 이 천지가 시간이 흐른다. 그것이 인간이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잘 몰라요. 그 서서히 달라지잖아요. 봄이 왔다 여름이 되면서 더워지는 걸 몸이 금방 느낀 것 같지만 서서히 시간이 달라지면서 옷을 서서히 벗잖아요. 두꺼운 옷을 입고 있다가 서서히 벗으니까 봄이 됐고 봄이 됐다가 좀 더 얇은 옷으로 서서히 갈아타는데 여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온도는 점점 변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겉옷으로 그 온도를 조절했단 말이에요. 근데 천지는 자연스럽게 지극히 정성하게 공정하게 시간의 흐름을 맞춰요. 근데 이제 제 몸이 이제 이 조금 서늘해졌다고 했잖아요. 금요일부터 에어컨을 틀지 않고 잠을 잘 수 있었어요. 근데 제 몸이 알아요. 제 발바닥이 각질이 이렇게 생기려고 해요. 이제 어, 찬바람이 나는 순간 여름에는 그 각질이 없어요. 음, 근데 이게 찬바람이 싹 불려고 하면요. 벌써 발 뒤꿈치에 각질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느끼지 못해도 이 발이 싹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어느 나라는 덥고 어느 나라는 춥고 인간으로 보면 자유롭지 않잖아요. 공정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죠. 추운 나라는 왜 우리만 이렇게 추워? 더운 나라는 왜 우리만 이렇게 더워? 그잖아요. 인간이 느낄 음, 때 그 나라, 더운 나라의 인간들은 얼마나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겠어요. 공정하다고 생각 안 하죠. 자비롭지 않아요, 천지가. 그 자비롭지 않다고 느끼면서도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천지는 자비롭지 않다. 왜냐? 자연의 우주가 흐름에 따라서 어디는 덥고 어디는 추운 거지. 너네 이쁘니까 더운 걸 조금 덜 하게 해주고 그 은사님 말씀 맞다나 그럴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도를 공부하고 이 도를 닦는 이유는 자비롭지 않는 천지를 공정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공정한 것. 저는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행복하다고 합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지타님 네. 말씀을 이제 가끔 들어보면은 되게 좀 뭐라고 할까 편안하게 다 받아들여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해를 편안하게 하시고 자기 위치에서 네, 그러니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도 쉬워 듣기에 어렵지 않고 네,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느 분이 또 음, 이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타원님 한 말씀 하세요. 음소거, 음소거 켜주세요. 저기 지금 지타원님 하신 말씀이 그 한우란 한이치에 보니까 그 같은 말씀이 나오면서 천지는 응용에 무념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을 정선 조사님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지타원님도 다른 조금 당신의 말씀으로 하신 것 같고 또 아까 그 신영명 교도님도 미국에서 말씀하신데 언젠가 우리 교구장님이 그래요. 아까 그 욕망 다른 말로는 뭐 욕망이지 않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인간이 생혼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우리가 욕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을 발현한다고 하는 말씀을 언제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다 말씀을 뭐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또 저기 할 필요는 없고 저도 그냥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이렇게 쭉 지내다가 언젠가부터는 뭐 그 천지가 하는 일에 토를 안 달아요. 토를 달 수가 없지. 그죠? 제가 적응하고 제가 해 나갈 뿐이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도 뭐 너무 덥다 막 이렇게 하면 이물 없는 이렇게 그 서로 말할 수 있는 저기한테 뭐 이제 동생이나 이러는 사람한테 천지 하는 일을 왜 네가 시비를 해? 뭐 이렇게 하고 딱 말아요. 남들이 들으면 얼마나 더 높은 줄 알겠어. 근데 사실 그게 아니고 저도 시비할 것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네가 탓할 일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앞에서 다 똑같은 말씀 잘 해주셔서 네 그렇습니다. 원사님. 야, 저기, 무터님 말씀이 네. 불보살이 행하는 말씀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 잘못 들으면 안 돼. 잘못 들으면 안 돼. 네. 천지 가는데 네가 왜 시비를 걸어? 천지 하는 일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그렇죠? 네. 달관한 달도사 같은. 네, 또 어떤 분이 또 한 번 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아니면은, 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노인정에서 보면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이 그 음식을 가져와 가지고 들어 먹기도 네. 하거든요. 네. 뭐 그래 그 먹기도 하는데 그때 그 연락을 골고루 해야지 연락을 안 해 못 받았으면은 굉장히 기분 나쁜 기라 그 음식 끝에 뭐 비상한다 카드 그래 가지고 싸움도 나고 막 음, 그런 예가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이 천지의 그 응용무념한 도로 보면은 그 천지는 뭐 비를 내린다든가 눈을 내린다든가 해도 그 미운 놈이라고 더 많이 내려주고 뭐 그래 안 하잖아요. 천지는. 예. 네. 그런데 우리는 보면 또 미운 사람한테는 연락 안할 뿐이면 그러는 수가 있다고. 그거는 이제 천지의 오해에 어긋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네. 이상입니다. 네. 네. 이영숙 교수님이 뭐 한 말씀 하시려고 잠시 막 음성으로 해제하셨었는데. 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네, 차례인 것 안녕하세요. 같아서 켰는데요. 저는 일단은 지타원님 말씀하신 천지가 자비롭지 않다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천지가 뭐 자비롭는가 자비롭지 않다는 것에 대한 논할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인간의 아까 그 신 선생님 얘기하신 대로 인간의 욕망을 주체로 해서 봤을 때 자비롭다 자비롭지 않다는 판단이 쓰는 거지 천지 자체로서 보면은 자비롭고 자비롭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냥 아까 얘기하신 대로 무위잖아요. 무위로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 궁극적으로 깨달아서 가는 단계도 그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 어떤 욕망에서 자유로워져서 하나의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하나의 공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게 상당히 천지와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궁극적으로는요. 그런데 물론 인간의 본성은 인간의 어떤 뭐라 그러나 그 본질이라고 그러나 본질은 욕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욕계에 살고 있잖아요. 인간계가 욕계이기 때문에 욕망이 없는 그런 인간은 그거는 좀
상상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렀다든가 뭐 그런 경우에는 좀 별개의 문제고, 그때는 뭐 욕망이 아니라 서원으로 대치가 되고 그러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다 욕망이 있는 거고, 어떤 한계가 있는 그런 인간으로서는 그거를,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그 욕망과 더불어서 그거를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천지는 아무 무심으로 무위로 그렇게 뭐를 행하고, 어떤 법칙에 의해서 그냥 정성되게 늘 한결같이 그렇게 가는데, 인간은 그 욕망이 부딪혀가지고 한결같이 갈 수가 없어요. 잘 될 때는 막 기뻐하다가 못 될 때는 막 굉장히 불평하다가 원망하는 마음이 금방 나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인간의 모습에서 저기 뭐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라는 그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온 것 같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진리라기보다는 인간에게 진리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현 상태에서 그렇게 원망심이 나올 때 그게 굉장히 커다란 병이라고 보신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그 은사상을 그렇게 강조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지가 천지에, 그러니까는 그리고 그 중용에 나오는 거로 전 알고 있는데, 그 천지의 도는, 그러니까는 천지의 도는 성이고, 인간의 도는 성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저기에 보면은, 중용에 보면은 그렇듯이 그렇게 천지처럼 그야말로 무슨 경계가 오더라도 아무 그거에 지장을 받지 않고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하는 모습이 천지의 모습이라면, 인간은 안 그러죠. 굉장히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경계에 의해서 막 확 뒤집히고 뭐 그러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은 마음 공부도 뭐 그거를 하기 위한 것일 것이고, 그러니까 천지의 그 정성한 도를 채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정성하려고 그렇게 정성되게 모든 일을 하고, 그 경계에 의해서 완전히 휘달려 가지고서는 자기 욕망에 의해서 이렇게 모든 일들이 바뀌어지는 그런 거를 하지 말고, 여여하게 중심자리로 들어가서 그 천지의 도, 정성한 도를 채받으라, 그런 거를 강조하신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네, 저는 여기까지예요. 네, 감사합니다. 또 한 말씀 또 다른 분이 해주실 분 있으신가? 만에 없으시면 소제목으로 이제 좀 말씀을 해주셔도 돼요. 소제목. 저도 그럼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천재는 어찌 보면은 뭐 8가지 도만 있겠습니까? 수많은 도가 있겠지요. 근데 그게 진공과 묘유, 거기가 두 개가 바탕이 돼서 수많은 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작용이 되지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뽑은 게 이제 대성사님께서는 8가지를 그 중에 이제 뽑으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어찌 보면은 정성하다는 이 천지의 도는 참 무심하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이런 의식이 아닌 무심하면서 지극히 정성한, 그러니까 이 종산중산인 법문인가 대산중산 법문인가 모르겠는데 유의의무의 이 말이 천지는 어떻게 하느냐? 함이 분명히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데 사람의 응용무념한 무의를 바탕으로 하신다. 유의무의 이게 아주 대표적인 천지에 또 행하는 모습 중에 한 모습이 아닐까, 뭐 이렇게 좀 생각도 해요. 저희들이 이 몸을 가지고 저는 아주 국수 작은 몸 하나를 가지고 제 몸을 응용해서 40년, 50년, 7, 80년 이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당연히 나는 천지와는 개별적으로, 개령으로 나와서 제 몸을 이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저는 저 몸에 대한 이 욕망이 있어. 요 욕망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인식작용을 하고 저한테 이롭게 자리하게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류가 발생되기도 하고 과하면은 탈연하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하고 이 몸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 그런데 몸을 받았다 하더라도 천지의 8가지 도 중에 정상한 도를 채 받으면은 네가 네 몸을 이끌고 70년, 80년 산다 하더라도 네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 그것이 천지의 지극히 정상한 도인데 네가 그 정상한 도를 채 받으면은 그렇게 몽땅 받아 네가 활용을 하면은 못 이룰 일이 없다. 는 것을 대종사님이 저희들한테 이 몸을 갖고 살아가면서 네가 하고자 하는 것을 도에 맞게 하면은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데에서 고운 조목으로 이렇게 내놓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평소에 좀 합니다. 또 이제 작은 소제목으로요. 현재 지극히 정상한 도는 무엇이며 현실에서 어떻게 다투고 있는가 요까지가 대략적으로 이제 말씀 어느 정도는 하셨어요. 두 번째 소제목 지극히 정상한 도가 내 자성에서는 나의 성품자리에서는 어떻게 놔두고 있는가도 이제 조금 나는 어떻게 정상한 도를 행하고 있는가, 놔두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준비되신 분부터 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이 수정이요. 네. 예, 소정 앞에 이 정성한 쪽에 도가, 붙나요? 예? 이 소정이요라 가지고 소정 앞에 이시가 붙나? 아, 그래요? 아, 예. 아, 그럼 저수정 할게요. 예, 저수정. 예. 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나의 성품자리에서는 어떻게 낮추는가라는 걸 좀 말씀드리자면, 이 천지의 도는 항상 끊임없이 한결같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터님께서 금요일부터 에어컨을 안 튼다고 하셨는데, 이제 저희도 이제 잘 때 밤새 선풍기를 틀고 자는데, 그저께 밤에는 자는 도중에 이제 선풍기를 계속 틀고 자니까 추운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선풍기를 껐어요. 이게 뭐예요? 바로 천지의 도, 이 성품자리의 지혜가 내가 잠을 자고 있는 도중에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그 지혜가 계속 발현된다는 얘기죠. 내가 추우면 추운 줄을 알고 일어나서 선풍기를 끄고 바로 그게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또 이러한 것도 있죠. 우리가 이 선풍기 바람을 쐬면 시원함을 느끼는 것.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잠자는 도중에도 우리가 소화 작용은 계속해요. 내가 잠을 잔다고 해서 나의 모든 장 기능이 멈추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 천지의 정성한 도, 그 자성의 그 지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여기에 제가 지금 여기가 좀 약간 좀 가리가 끼는데 가리가 끼면 어떻게 돼요? 해서 뱉어내죠. 이것이 바로 네. 그 정성한 도 아닌가 싶습니다. 예, 우리 뭐요? 나의 성품 자리에서 예. 여기까지. 그러니까 정성한 데에는 지극히 밝은 도가 빠지면은 정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반드시 예. 그 바탕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8도 중에 예를 들면 정상하다라면 정상한 도가
발현이 되려고 하면 나머지 7가지 토가 바탕이 돼서 그게 하나가 전체가 이루어져서 아마 지극한 정성한 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예, 해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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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또 나의 자성은 어떻게 지극한 도를 정성한 도를 발현하는지 어느 분이 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여기 없었고 타임이 좀 길어지면은 제가 잠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저한테 정말 아까 그 소정기가 말씀해 주신 자다가 좀 추운 것, 차가운 것 이런 걸 좀 느끼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 성품이 그걸 모르고 있으면은 그냥 이제 잘못하면은 얼어 죽거나 잘못하면 땀을 흘리다가 탈진해 죽거나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밝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성은 본래 공적영지의 강령을 한 번도 발현하지 않은 적 없잖아요. 공적영지 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춥다 하고 야야야 일어나서 선풍 꺼 이렇게 알려주는 거지, 그죠? 네, 이것이 자성의 지혜의 광명이죠, 지혜. 이 광명이 발현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배부르면 그만 먹게 되는 것. 그런 것도 네, 모두 다 그렇죠. 예. 숨을 들이셨으면은 내쉬게 하는 거. 예, 예, 예. 한번 특히, 내셨으면은 또 들이쉬게 하잖아. 예. 근데요, 제가 정말 이렇게 그 딱 허리도 틀림이 없다는 걸 느끼는 때가 언제냐면, 정말 네, 이제 막 갓 태어난 아기가 젖을 뻑뻑뻑뻑 빨다가 배부르면 네, 지 스스로 멈추는 것. 예, 예, 그것이 바로, 예, 네, 아주 이게 도가 지극한 그 정성한 그 도의 그 작용이죠. 예. 그렇게 아니, 하여튼 네, 그러니까 아니, 네, 좋은 예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자성은 작용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말로 봤을 네, 때, 예. 네. 그러면은 자성하고 본능하고 같은 말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음, 구분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참 좋은데요. 예. 이제 지적거리가 조금 이제 나와가지고 심도 있게 얘기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본능과 자성의 지혜 어떤 차별이 있는 거죠? 예, 넓게 보면은 네, 본능도 작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자성이 표현된다고 봐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네, 우리가 그러면 보통 본능에 충실한다는 말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자성에는 조금 거리가 자성에 충실한다는 거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감이잖아, 그죠? 그런 게 있죠. 네. 이게 본능대로 사는 예를 들, 사람 그러면은 네, 종교인처럼 안 느껴지잖아요. 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예를 들면은 두 사람이 먹을 분량 밥 식사거리밖에 없는데 내가 갑자기 그 자리를 갔는데 제가 너무 배고파. 한 이틀을 굶었어. 근데 저걸 내가 다 먹어도 속이 시원치 않을 정도야. 그때 내가 주는 걸 덥석 다 받아 먹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아니요, 나 괜찮아요. 드세요. 2분 거니까 하고 제가 또 한 끼를 6, 7차 굶은 그 배를 또 굶주려야 되는가? 이런 게 이제 본능과 그 어떤 자성의 지혜에서 나오는 인간의 도, 사람의 뭐 인의 예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조금 누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야기거리로 삼았을 때 네. 본능이 자성에 더 충실한 것 같고, 음, 거기에서 지혜를 내 가지고 인간의 도를 하면은 아마 우리가 말을 하듯이 천지의 도가 아닌 인간의 도로서 자비를 베푼다는 말이 뭐 이렇게 인간의 도로서 양심의 가시라 이렇게 되는 것처럼, 약간 이렇게 인간의 도는 천지의 도와 조금 다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음, 그러니까 인간의 도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면부터 네. 자비심도 생기고 사랑도 생기고
응용무형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본능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걸 나타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자성에 충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 네. 그러냐면 자비가 자성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한 건 천재 도에 따르면은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저기 그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수기를 받았다고 하는데 왜 그 무슨 왕이었죠? 우리 은사님 그때 제가 이 깜빡깜빡 하는데 그 어떤 왕이 서가모니 부처님 사지를 찢어서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때 서가모니 가리왕, 가리왕. 가리왕. 예. 예. 예를 들어서 사지가 찢겨 죽을 상황에 접했으면 좀 도망가시든지 본능적으로 좀 피하든지 본능적으로 아프다고 욕이라도 하든지 너희 살인마라고 하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전혀 화를 안 내시고 그걸 그대로 그냥 넘겨 인용하셨어요. 그냥 본능에 하나도 안 충실하시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얘기거리가 되는 거죠. 한 말씀씩 한번 또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처님은 생사가 둘이 아니니까 뭐 죽는 기나 사는 기나 뭐 별스런 그 구분을 안 하겠지 뭐. 그 어떤 스님이 그 누구 장맛이 짠 줄만 알면은 다 도를 이룬다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우리 그 이제 나도 자다가 에어컨을 틀어놓고 자니까 또 자다가 보면 언제 내가 또 이불을 덮고 있어. 그래서 이제 또 이불 그래가 이제 또 이제 에어컨을 꺼버리고 또 자고 이래 하는데 그래 그렇게 작용을 하는 그게 그 성품이고 뭐 부처고 안 그렇겠어요? 그 우리 이거 듣고 그 내가 이 부처가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성산종사님이 이 듣고 있는 내 말을 듣고 있는 그놈이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있는 그놈, 또 뭐 보고 있는 그놈, 응? 또 생각하고 있는 그놈, 맛을 아는 그놈, 또 추우면 추운 줄 알고 더우면 더운 줄 아는 그놈, 그걸 가지고 성품이라 하기도 하고 부처라 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또 뭐 너무 가까이 있고 너무 쉽고 함께 그걸 또 뭐 믿지도 안 하고 뭐 처처불상이라 해도 뭐 그럴까 뭐 우리 부처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좀. 예. 음, 그래 그 이제 먼 게 아니라 그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그 여러분 또 말을 하고 있는 나 그거 뭐 이제 형체가 있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작용하는 데 나타날 지칭하는 것 뿐이죠. 같아요. 그거를 지칭하는 것 같아. 성품이니 뭐 하는 거리. 우리 저 신흥무형 교수님께서 말씀 꺼내주신 본능과 우리 자성의 어떤 지혜, 어떤 뭐 차이점 아니면은 그거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한번 해주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은데 해주신 말씀 없으실까요? 저는 같다고 봅니다. 아, 예, 네, 본능은 네, 자성의 작용이다. 네, 그런데 네, 네, 우리가 사람이므로 네, 고통을 피하듯이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이랬으면 더 좋겠다 해가지고 네, 인생의 도가 별도로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본능을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하는 게 자성을 받아들이는 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성심요. 네. 네. 금방 좀 생각이 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인간이 본능 없는 인간이 있을까요? 없지. 삶에 있어서 본능이 없는 인간이 있을까? 태어나면서 본능은 있다. 그 본능에 충실한다는 것도 자성이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에 충실하면 주착하지 않는 본능이면 자성이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조건이 달려지지. 그렇게. 네. 본능 없는 인간 없다.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다 배고프면 먹어야 하는 게 본능이고 네. 배부르게 먹었으면 싸야 하는 게 본능이고 그것의 본능에서 틀어지면 살 수가 없어요. 그건 아픈 사람이에요. 병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먹으면 배설해야 하는 게 당연한 본능이잖아요. 그런데 본능에 주착하지 않는 본능이면 자성이겠다. 그리고 먹을 때도 우리가 맛있다고 막 더 먹는 것 그냥 본능이에요. 근데 제가 먹을 만큼만 먹는 건 자성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저희 작은 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작은 애가 태어나서 저희 작은 애가 10시 20분에 태어났습니다. 밤 10시 20분. 음. 근데 12시 한 반쯤 됐는데요. 울어요. 왜 우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울어요. 근데 그 시간에 울면 저는 자연분만 했는데 얘를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이게 모유가 나오지 않아요. 그 시간에는. 음. 그래서 간호사한테 제가 얘가 운다. 배가 고픈 것 같다. 그러니 분유가 있으면 좀 가져와라 그랬더니 지금 분유 먹이면 안 된대요. 너무 빠르대. 태어난 지 얘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분유를 먹이면 안 된대요. 그러더니 물을 갖다 주더라고요. 숟가락하고 물을 갖다 줘요. 그래서 이 숟가락에 물을 조금 적셔서 입에 대니까 애가 쪽쪽쪽쪽 먹는 거예요. 그거 조금 먹으니까 안 울어요. 자요. 이게 뭐겠어요? 이건 본능이에요. 아이가 본능에 충실한 목마르다는 거죠. 거잖아요. 예, 배고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애가 이제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너무 빠른 시간에 배고프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욕이 좋아요, 식욕이. 태어날 때부터 이 식욕이 좋은 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입덧 안 하셨죠, 별로? 저는요, 입덧을 길게 합니다. 저 입덧하면요, 심했어? 정말, 심해. 예, 네, 저는 5개월 말까지 입덧을 해요. 아, 별거 아닌데? 심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입덧 안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입덧을 예, 하긴 하는데 심하진 않죠. 예, 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저는 먹으면서 입덧해요. 그래도. 근데 저희 큰애는 이게 먹는 것에 대한 욕구가 없는 아이예요. 얘는 먹다가도 배가 부르면 밥이 한 숟가락이 남겨도 젓가락을 놔요. 저희 큰애는. 그래서 체중이 늘질 않아요. 얘가 살이 찌고 싶다고 하루에 밥을 4끼씩을 먹어도 똑같아요. 그러더니 요번에 체중 늘리고 싶다고 운동하더니 체중이 늘더라고요. 나이가 먹고 운동하면서
하니까 체중이 느는 방법이 있더라. 그리고 나이가 먹으니까 조금씩 늘고요. 근데 저희 작은 애는 이 먹는데 굉장히 어렸을 때 태어나서면서부터 배가 고픈 걸 빨리 느꼈잖아요. 식욕이 너무 좋아요. 본능이 식욕이에요, 식욕. 배가 고프면 얘는 안 되는 아이예요. 잘 먹어요. 근데 본능에 충실하지. 근데 거기에 그 먹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니까, 욕망이 있으니까 자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먹는 것에 대한 욕망인 거지. 그게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절이. 그래서 본능이 다 있대. 거기에 스스로가 탐진치에 빠지지 않는 본능이면 자성이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선생님 어떠세요? 지금 들으면은 주착하고 네, 있으면 안 되는 것을 동의를 하고요. 그러면 다른 질문으로 주착은 자성의 발현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해보게 되면요. 제가 볼 때는 주착심 자체도 진리의 작용이라고 봐요. 진리나 성품을 갖다고 봤을 때. 그런데 여기서 기준은 우리는 어떤 걸 정성이라 안 하고 주착이라고 부르냐고 생각하면은 여기 또 인간의 욕망이 기준이 됩니다. 인간이 바라는 욕망에 성취하는 쪽으로 갔을 작용은 정성이라 부르고, 욕망을 파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의 행위를 주착이라 부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인간의 욕망에 성공적인 것으로 가면은 우리가 낙이라고 부르고, 반대로 가는 쪽을 고라고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의 제일 시작이 고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면은 불교를 수행을 할 수 없다는 말을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고가 고로 안 느껴지면은 부처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고라는 결과물이 없어져 버리면은 모든가 낙이 되면은 부처님의 자기 신체가 가리왕에 다 찢겨져도 그냥 낙으로 느끼듯이, 여기서 이 모든 그 기준이 인간이라는 욕망이라든가 서원이라든가 소불호라는 것이 발생함으로써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생각이에요. 여기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진리의 작용이 아니라고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전쟁도 그렇고 부처님 몸이 갈게 찢어져도 그렇고,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걸 좋다고 나쁘고 하는 건 다 우리의 기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법문을 근거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이제 이 목적에 달할 수 있는데, 공부의 목적에 그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정도가 말씀해 주실 분. 예, 네, 소장님, 네, 네, 네. 그거에 맞는 법문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생각이 나면 이따 원사님께서 도움을 주시는 걸로 하고, 우리, 예, 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그 모든 그 작용은 그 진리의 작용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까 그 욕망도, 아까 욕망이라고 단어 표현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또한 그 자성의 그 작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 가리워진 그 지혜의 작용이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좋은 냄새는 좋아하고, 악취는 저희가 싫어하잖아요. 본능적으로. 그러면 본능 이꼬르 자성은 아니라는 얘기겠죠. 왜? 우리가 좋은 것만 취하니까. 그렇죠? 저희 집에 어저께 애들 쓰는 화장실이 이제 둘째 딸이 막혔대요. 그러니 이렇게 봤더니 이제 물을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물이 안 내려가고 이제 그 변기에 그렇게 그 노란 물이 가득 찼어요. 딱 그걸 봤을 때 내가 딱 보고서 그게 오물이라는 걸 아는 것은 지혜의 작용이겠죠. 그런데 순간적으로 냄새는 나겠죠. 왜? 이제 막 했으니까 냄새는 나는데 그 냄새에 맞는 것도 지혜의 작용이에요. 그런데 내가 딱 그 맞는 순간에 근데 그 냄새가 안 좋은 냄새인 줄은 알죠. 안 좋은 냄새를 아는 것도 지혜의 작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냄새가 그 악취가 싫다, 좋다, 또는 그 눈으로 보는 것이 정말 좋지 않은 모습이잖아요. 그것이 정말 더럽다, 이상하다라는 그 좋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 그것 보는 것도 지혜의 작용인데, 그 보는 내가 그것을 보고 아이고 더러워, 뭐가 둥둥 떴네, 냄새나, 이러한 것은 내 분별심에서 나온 가리워진 지혜의 작용이겠죠. 그런데 가리워지지 않고 내가 그것을 딱 보는 순간에 딴 마음이 들지 않는 그 이전부터 그 원래 적적성성한 마음으로 딱 그걸 봤을 때는 정말 그냥 오물은 오물로 보이고 변기에 물이 찼을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자성의 마음자리가 아니고 이렇게 보다가 딱 봤는데 윽 하는 그 순간에 함과 동시에 딱 회광 반조를 하면 오물은 오물일 뿐이고 노란 물은 노란 물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곳을 잠깐 놔두다가, 왜냐면 전에도 경험이 있어서 이제 대변을 보고 한 서너 시간 이렇게 놔두면 얘가 녹아서 이렇게 그냥 저절로 이렇게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후 내내 그냥 놔뒀어요. 환풍기를 틀고. 근데 서너 시간 지난 다음에도 딱 물을 내리니까 안 내려가요. 그런데 안 내린 상태에서 내가 물을 내렸으니 그게 어떻게 됐어요? 밖으로 넘쳐나겠죠. 예. 그 순간에 저는 보기만 했어요. 딱 보고 막 오물이 밖으로 이제 건더기가 이렇게 이제 나오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전에도 한번 경험이 있어서 그 도구가 있었거든요. 왜냐면 처음부터 도구를 쓰면 괜찮았는데 그냥 내려도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냥 내릴 때까지 기다려보자 해서 서너 시간을 기다린 거거든요. 근데도 안 되니까 이제 도구를 해서 이제 싸버리니까 이제 뻥 뚫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청소를 하면서 그때까지도 냄새는 나죠. 그런데 냄새를 나는 것 분명히 지혜의 작용이에요. 더러운 것, 눈으로 보는 것 지혜의 작용인데 그 더러운 냄새와 그 더러운 오물 찌꺼기를 보면서 내 마음이 더럽다는 그러한 어떤 상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자성자리의 지혜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만약에 본능이 있고로 자성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본능은 딱 더러운 냄새, 악취를 맡으면 해요. 이게 자성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만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그 습성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더위도 우리가 사실을 생각하기에는 그냥 더우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건데, 이것을 그냥 덥다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그것은 자성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거기에서 물론 모든 것이 그 천지의 도처럼 거기에서 작용을 하지만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거기에 분별심이 일어난 가리워진 자성의 지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네, 지금 소정님이 하신 말씀을 신임원 선생님께서 곧바로 받지 마시고 좀 다시 다음번 한번 해주시고요. 이영수 교수님이 하실 말씀이 있어서 지금 소거를 제가 해주신 것 같아, 해주신 것 같아. 네, 말씀해 주세요. 저는 가장 먼저 저기를 생각해야 네. 될 것 같아요. 본능하고 그 성품자리를 구별하는 데 예. 있어서 이게
본능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상당히 철학적인 적인 것 같아요. 질문인 것 같고 상당히 좋은 질문이고 깊이 논의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일단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 본능이라는 말을 쓸 때 그게 어떤 경우에 쓰는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를테면은 우리가 그러니까는 깨달음에 이르러서 결국은 완전히 해탈에 이른다. 뭐 그런 부처가 된다. 이러는 것도 그걸 본능이라고 하나? 안 그러죠. 그거는 본능이라고 안 하는 것 같아요. 본능이라고 하는 말에는 대강은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대강은 상당히 육체적인 욕구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성이라는 것은 그거는 그러니까 육체적인 욕구랑 직결되어 있는 게 왜 문제를 일으키냐면 주착심이 생기고 뭐 이런 여러 가지에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해서 본능대로 행동을 못 하죠. 본능은 결국은 자기 보존의 욕구잖아요. 근데 자기 보존의 욕구를 실현을 못 해요. 그러니까 주착심이 생기고 막 탐욕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시초는 본능에서 일어났을지 모르지만 점점 더 어긋나가지고 제대로 제 길로 못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능하고 자성을 생각할 때 있어서 가장 큰 저기는 본능도 일단 자성의 표현일 수 있다는 것에는 그거는 그럴 것 같아요. 그거는 당연히 그런데 이게 본능이라는 것은 상당히 지엽적인 그런 욕구라든가 특히 육체하고 연결된 몸하고 연결된 그런 욕구 그런 데서 일어나는데 대체로 그런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그런데 그 저기 인간은 육체만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정신도 있고 육체가 아닌 많은 부분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육체적인 그런 욕구, 본능적인 욕구로 하는 것이 어느 순간 그 정신적인 것이라든가 인간의 다른 차원, 그러니까 육체적인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 인간은 뭐 몇 차원으로 얘기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른 차원, 그러니까 그것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그것은 자성인 것 같아요.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인간이 그렇게 육체만이 아니다. 그러니까 부분만이 아니다. 결국에 가서는 전체다. 그 전체를 다 진짜로 보존하고 전체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자성인 것 같고 본능이라는 것은 상당히 지엽적인 그런 것에 국한이 되어서 그것이 본능 자체가 자성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지엽적인 것에만 국한이 되고 거기에 몰빵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가 완전히 죽잖아요. 나머지가 제대로 발휘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상당한 문제점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자성의 작용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본능만을 따라가는 것은 자성을 따라가는 거하고는 상당히 다르다. 구분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상당 부분 많이 이제 근접돼 가는 것 같은데요. 이제 거의 우리 그 신임영 교수님 아까 소장님 하신 말씀이나 이용숙 교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실까요? 그 다음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여기서 뭐 동의하는 거는 네, 제일 큰 거는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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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용에서 진리의 네, 체가 네, 우리는 볼 수도 없고 감각기관을 할 수 없는데 단지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잖아, 그죠?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작용을 통해서 안다는 것도 안이비 설신 이까지 해가지고 아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면 이것에 감각기관 이외의 영역도 있는 거로 알고 있잖아, 그죠? 네, 그런 측면에서 큰 자리는 우리의 뭐를 넘어서는 것도 있는 전제를 깔고 우리가 느끼는 나타나는 모든 것은 그 작용인데 그 작용 중에 일부가 본능이니까 본능이 자성의 작용이 라는 것에는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본능도 네, 자성의 작용이다. 그러면은 네, 거기에 대한 그 작용은 응용, 무용으로서 일어나는 거지, 공정하게 일어나는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를 붙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인간이 어쨌든 의도를 가지고 자기가 좋으려고 붙이는 용어다라고 걸 이제 해보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거기에다 뭐를 붙이는 것은 인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자기의 소원, 자기의 목표를 가지고 하는 말이라는 것을 한번 나타내고 싶어서 질문을 해본 겁니다. 네. 아, 저도 한 말씀 드릴까요, 이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능이라는 게 나오니까 이제 유정물, 무정물 이런 좀 생각도 나요. 그리고 생혼이라는 그 용어, 그리고 축혼, 그냥 영혼도 있는데 영혼 중에서도 축혼이라는 용어도 생각나고요. 아마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대종사님과 같은 성현이 아마 이 회상을 열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예를 사자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자가요, 어느 영역, 자기가 갖고 있던 아닌 다른 영역을 침범을 해가지고 사자가 나름 이제 왕으로 딱 등극을 하게 되면은 견자고 있던 사자 새끼들, 이게 자기가 낳은 새끼가 아닌 자기 씨가 하는 새끼들을 다 물어 죽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최상위 포식동물이라 얘들은 무조건 뭔가를 잔인하게 죽여버리잖아요. 음식으로 삼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 영혼을 가진 가장 하등한 동물의 본능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면 사람은 사자가 뭐가 다른 건데, 우리도 어찌 보면은 전쟁도 하죠. 예전에는 정말 육박전 해가지고 창칼 가지고 막 찔러 죽이기도 하고, 자기 영토를 지키려고, 자기 가족을 지키려고, 뭐, 육박전 했으니까요. 본능은 자성에서 나오는 한 행위라고 봐야죠, 당연히. 그런데 다리왕한테 사지를 찢겨 죽을 때도 서가모니 부처님은 내가 그 미워할 필요성이 없어. 미워하려고 하는 마음이 나죠. 왜 그러냐면은 지극히 밝은 8가지 도를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석가모니 부처님은 당연히 화를 안 내요. 근데 통증은 없었느냐? 통증은 당연히 있었겠죠. 왜? 육신을 가진 한계는 통증을 분명히 느끼니까. 그런데 의식만큼은 내가 저 사람한테 찢겨 죽어도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나다 죽여야지.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셨을 것 같아. 그러면은 네가 갚을 자리에 참을 참아라. 갚을 자리에 참아봐라. 라고 하는 법문이 이런 법문이 아닐까요? 만약에 본능에만 진짜 충실한다고 하면 나한테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려야지. 내가 10끼를 굶었는데 누가 한 끼 밥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훔쳐서 먹어야지. 그렇지만은 성현은 안 훔쳐 먹을 것 같아. 왜? 본능을 자제할 수 있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능은 사건에 의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의 실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능히 본능을 완전히 잠재울 수도 있기도 하고, 또 자리에 있어서는 본능을 발현시키기도 하고. 왜?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육신 때문에 본능은 나오는 거잖아요. 이 육신이 없으면 본능이 나올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성현을, 대중사님 같은 분을 주세불이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저희들도 당연히 주세불로 갈 수 있는 저희 그 어떤 그 부처를 이룰 수 있는 요인, 충족하고 있다.
다만 존재의식, 이 육체가 갖고 있는 한계,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본능에 때로는 조금 충실하기도 하다. 그러나 참 어찌 보면은 나이 50이 넘으면은 그 성욕까지도 그래 그것을 잠재울 수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도 해야 되는 거고 이 공부하고 본능에 치우쳐 산다면 사잖아. 짐승처럼 사는 거겠지. 그렇지만 그것마저도 사실은 자성에서 나오는 거지만은 때 묻은 의식, 편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씩 본능에 가려울 때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달리 또 하실 말씀 있으면 또 말씀해 주세요. 예, 네, 여기에서 그 인과응보와 네. 무의자연에 자동적으로 작용한다. 여기에서 자동적으로 작용한다고 했을 때 진리가 자동적으로 작동을 하면은 인간이 선택 사항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하신 말씀을 들으면은 본능에 대해서 자제를 하고 뭘 하는 거는 인과응보가 아니라 선택권이 있다는 것처럼 들려요. 네, 선택권이 있죠. 그러면 인간의 일어나는 행위 중에 인과응보로 일어나지 않고 인간의 선택으로 하는 행도 일어날 수 있다는 로 유추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네. 인과응보에 적용을 받지 않는 행위가 일어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이 필요해요. 네, 자성은 선택권이 있느냐? 인간이라는 그 형체 속에는 자성도 있고 육체도 있듯이 자성이 네. 있으면 선택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 자성은 인과응보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음, 거기에 대한 질문이 없으면은 우리는 앞으로 행동을 하기 위해 자제나 컨트롤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왜? 모든 것은 인과응보로 일어나는데 자성 선택권이 없으니까 무언가에 의해서 돌아가는 우리는 그 중간 과정일 뿐이지 선택권이 없잖아요. 음, 그 자성에 자발성이 있냐는데 저는 생각했을 때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했을 때 이 공정영지를 광명이 따라 제일 첫 번째 행위인데 이것이 이론의 자발성이냐 안 그러면은 인과응보의 결과로 나오느냐라는 질문을 하는데 제가 이래 내 봤을 때는 자발성이라는 걸 인정해야만이 이것이 이렇게 순리적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대부분이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인과응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는 제가 해답은 없고 질문만 있습니다. 아, 쟤는 그러신가요? 그 선택권이 있다는 걸 해야만이 이 사고방식의 흐름에 이게 걸림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혹시 요거에 대한 질문을 뭘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이거 한 질문을 말씀, 하신 거예요. 저는 이래 생각하는데 예, 예. 왜 그거를 자발, 동의를 안 하면은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발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이신가요? 결론적으로? 그렇죠. 그것을 인정을 네, 안 하면은 제 말이 아무 의미 없이 들려요. 없다고 네. 하면서 제어를 해야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어, 제가 한 말씀 더 그러면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언젠가 본인이 아주 좀 젊어서 견성을 했다라고 하는 분이 아주 말하는 게 아주 참 좋았어요. 그분하고 언젠가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세 명인가 이제 있었는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세종사님이 왜 몸을 받으셨을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인이 있어서 내가 중생 제도를 해야겠다는 한 생각, 한 생각 있어서 뭘 받아. 자발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인과가 어떻게 얘기를 해줬냐면 먼저 그냥 제가 살짝 이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한 관리가 월천을 똑같이 세 사람에게 해주었는데 상대편의 능력 여하에 따라서 라고 했거든요. 그것도 자발성이거든요. 그런데 능력 여하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했어요. 근데 내가 예를 들면은 몸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게 성현들은 내가 몸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면 다 받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은 조금 제가 밝혔지 말했지 하기도 한데 힘이 있는 성현 내가 이 몸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누가 몸에 들어가 있어 태중에 어떤 영이 그런데 밀어낼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성현에 들어가서 내가 빨리 이 몸 맞고 너 네 몸 들어가서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의 뜻으로 하신 거로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자발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네가 갑을자리에 참아버려. 또 자발성. 선택적 자발성. 그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인과도 똑같은 인과가 아니고 자기 애가 한 거에 따라서 부자들이고 좀 못 살기도 하고 아주 강한 그걸 알면서도 적두에 살거나 분하고 옆에 살아갖고 화산 폭발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멀리 있어서 안정적이기도 하고 지혜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뭐 끝까지. 그 예, 만법 소장이요. 네. 예, 예, 먼저 말씀하세요. 그래, 이제 네, 은사님 먼저 말씀하시라. 예. 만법 비리라는 말이 있잖아, 그죠? 네. 그 진리 이론 또 하나님 이 진리는 둘이 아니고 이제 전체고 하나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그 이론상하고 자성이니 뭐 본성이니 이것이 같다고 보면은 거기에는 뭐 인과도 그건 초월을 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선택할 여지가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건 네가 있고 내가 있으면은 주고 받는데 모두가 하나니까 뭐 주고 받을 게 없지. 그럼 진리 자리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어, 예, 저기, 네, 소장 예, 말씀하세요. 네. 예. 예, 은사님과 좀 같은 생각인데요. 부처님께서 그 분이 본인 부처님을 해하려고 했을 때 부처님이 이제 어떻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건 우리 중생 인간으로 봤을 때에 그 인과가 있다 없다라는 것이지 부처님 그 자체에는 인과응보가 없는 거예요. 예, 부처님 자체에는 그 성품 자리에는 왜냐하면 그 성품 자리에 머물고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인과라는 것이 인과 자체가 이제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런 선택권이냐 자발성이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간호사가 갓난아기한테 주사를 놨어요. 그러면 그 그 아기는 그 아프니까 울 뿐이에요. 울다가 그게 없어지면 본래로 돌아와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주사를 딱 맞았죠. 진짜 제가 주사를 맞아보면 어떤 간호사는 아프게 누는 간호사 있고 어떤 분은 안 아프게 누는 간호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한테 딱 아프게 주사를 놨어요. 이 간호사 정말 주사 정말 저렇게 못 누네. 라는 인이 저에게 쌓였어요. 그러면 반드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죠.
그런데 애기한테는 주사 놨어요. 엥 울다가 안 울어요. 거기 이미 있을까요? 예, 예. 저는 여기까지. 어, 태초에 그러니까 빅뱅이라고 하는 그게 정설이잖아요. 지금 뭐 우주가 시작되는 것을 빅뱅으로 보는. 근데 이제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도 좀 있어요. 분명히 대종사님은 무시무종 이렇게 했으니까 빅뱅이 시작된 거죠. 법문의 근거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빅뱅 바로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음량이라고 보더라고요. 음량.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빅뱅과 동시에, 동시에. 저는 동시에라고 그냥 이해를 했어요. 대종사님 법문에 근거하면은 딱 해치고 대각 일성이 만유가 한체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변 없는 도와 인과본들의 이치가 서로 바탕에서 한 기틀. 어, 원초적 가장 최초로 돌아간다라고 보면은 만유 한체성. 그런데 그것은 천차만별의 세계로 선화가 없도와 생멸거래. 그래서 차별이 생겨나서 그 차별 세계를 저희들이 잘 살아가는 것이 정성한 도를 채받기 위함이 아닌가. 좀 이렇게 저는 비교를 좀 한번 더 시켜보고 싶습니다.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됐는데요. 이제 짧게 한 말씀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오님 또 불러보겠습니다. 잠시 나오님 부르기 전에 조금 미진한 거 있으면 한 말씀씩 더 하시고 네 부르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저기, 자성이라고 그러셨나? 자성자리랑 그 인과의 관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기, 인과는 원래는 없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저기라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색즉시공 공즉시색에서 말씀하시는 것만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한 자리에서 공한 자리에서 어떻게 해갖고서는 어쨌든 간에 인과를 따라서 뭐가 일어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색에 해당하는 그 세 개의 법칙은 인과 법칙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공은 공자리가 뒤집으면은 그게 바로 색자리고 똑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는 진실이고 하나는 진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그것보다도 인과 법칙은 항상 작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세계를, 현상 세계를 지배하는 법칙은 인과 법칙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고, 그게 결국은 공자리에서 나온 거고 공이고, 그런데 그러면은 인과 법칙이 분명히 작용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인간의 자유 선택권이나 자유의지라는 것이 과연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설명해야 되느냐, 우리가 로봇처럼 그 인과에 완전히 좌우되는 것이냐, 그거는 별개의 질문인 것 같아요. 또 다른 굉장히 커다란 질문인데, 그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내기보다는 뭔가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심사숙고를 해갖고서는 왜 이 인과보응이 진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그거를 뚝딱 해갖고서는 그냥 적당히 자유의지를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 자유의지는 있는데 뭐 이제 인과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게 아니라 제 생각은 그거는 아니고 인과 법칙 그것에 관한 거는 뭐 저기 대종사님이나 뭐 불교에서나 뭐 그 진리로 인정이 된 바니까 그것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러면은 이 자유의지라는 게 어떻게 거기에 적용이 될 수 있는가, 그거는 굉장히 또 커다란 질문으로 굉장히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할 그런 문제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세상이 이제 천차만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태초에 빅뱅이다 라고 하면 거기에서는 인과를 논할 게 없지요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요. 원소가
90여 개 생겨나고 그 다음에 또 인위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천차만별의 세계에 펼쳐지고 그런데 태초로 보면은 무신무종으로 어떻게 보면은 한 채성짜리 한 채성이라면 네. 여튼 뭐 그것은 이제 차차 또 공부해보면 해가시면서 좀 더 이렇게 연말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등장하셨습니다. 네, 한 말씀 하세요.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또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재미있고, 우리 이영숙 교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런, 약간의, 깊은, 그런 얘기까지도 가능할 정도로 주제도 그랬던 것 같고요. 근데, 우리 자성에서 천지와 같은 지극히 정상한 도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좀 옆으로 빗나가긴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 신현 선생님께서 본능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주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받아 적어보다 보니까요. 저 생각나는 대로 들으면서 적어보다 보니까 가볍지 않은 주제지만 꽤 그 의미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 짚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그 천지는 아까 그런 말씀하셨죠. 천지는 욕심이 없기 때문에 욕망이 없기 때문에 지극히 정성한 도를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욕심이 있으면 반드시 어긋나게 됩니다. 그 지혜가 어긋나죠. 천지의 지혜라고 하면 우리 그 이론상의 진리에서 공원정에서의 그 공이 아니기 때문에 원도 어긋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정도 이루어지지 않게 될 텐데 그래서 천지가 그렇게 사실순환 자전과 우리 저기로 보면 지구가 자전 공정을 하면서 공전을 하면서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는 정성스럽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건 한없이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보고요. 우리 자성도 그러한 그 지극히 정성한 도가 있는데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성품에 똑같이 있는 이론상의 진리 똑같이 있는 공원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분별주착이 없는 그런 텅 빈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뭐 어떤 좀 하기 싫은 일이 있다고 만약에 할 때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해야 될 때가 있죠. 근데 할 때 그 하기 싫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문득 놓으면 없어지거나 놓아버리면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아까 그 얘기 좋은 이야기를 우리 소정님이 해주셨어요. 우리가 싫어하는 것 중에서 그 대변, 소변 에 있고요. 더러운 오물 같은 것도 있는데 대부분 다 그게요. 냄새를 동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냄새가 우리 코를 자극을 하게 되면 그 냄새를 우리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저기 동물들도 배설물을 먹지 않는 게 그거예요. 배설물 자체에서 그런 나오는 그 자극하는 냄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먹는 거지 배고픈데도 왜 배설물을 안 먹냐 그것도 먹을 수 있는데 그게 그렇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소변에는 암모니아 그리고 대변에는 메탄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 거죠. 싫어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무언가가 이렇게 대소변이나 오물이나 이걸 치울 때 냄새를 동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싫어하고 아주 더럽다고 생각을 당연히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코를 막아버리면요.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어가지고 코가 막혔다든지 코를 막으면요. 그건 없어져요. 그냥 물질이에요. 그냥. 그렇죠? 진흙 같은 대변이면 예를 들어 이런 얘기는 이제 뭐 공부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진흙과 같은 물질이에요. 그냥. 그렇죠. 그 소변도 그냥 물이에요. 물. 액체로 되는 거예요. 그 냄새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냄새가 없을 때까지는 다 이제 말라야 되는데 마르고 나서도 사실은 남아있기는 하지만 담벼락에 그 오줌 거 오래돼도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아주 찌릉내가 나거든요. 그런 게. 이제 그런 건데 그런데 그거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냄새 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오감으로서 우리 알고 있죠. 정상적인 우리의 어, 기능으로 코의 기능으로 해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않는 뜻이잖아요. 괴로워하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괴로우면 하지를 못해요. 이제 제가 그런 그 저기를 어, 예를 드는 경우 있었는데 엄마가 아이들의 똥오줌을 갖다가 이렇게 거두면서 이렇게 씻기고 할 때는 물론 첫 번째는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두 번째는요 그게 사실은 하다 보면 문득 거기에 대한 어떤 괴로움이나 이런 생각이 없이 그냥 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일로 그렇게 하게 되죠. 그러니까 괴로움 없이 하는 거지 매번 그 코에 자극하는 걸 갖다가 이거는 더러워 아유 시험하면 자식도 아마 뭐 싫어하게 될 거예요. 뭐 원수같이 느끼지는 않겠지만 아유 그냥 그 나를 괴롭히는 그런 애물단지로 생각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더러운 것도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설거지하면서요. 수채통 뭐죠? 그 싱크대 수채통에 손 집어넣지 않으면 깨끗하게 못해요. 어차피 해야 돼요 그거. 근데 하는데 하다 보면 사실은 그거에 대한 더러움을 오물이라는 건 우리가 알지만 찌꺼기인 줄 알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괴로워하지는 않거든요. 괴로워하면 못하죠. 그래서 괴로움이 없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에 대한 냄새나 소리나 뭐 눈으로 볼 때 그 감각이 없는 건 절대로 아니다. 그건 뭐 너무 당연한 말씀 제가 드리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이제 본능에 참 재미있는 그러면서 좋은 이제 그 주제가 나왔는데 이 무욕, 무의, 우리 자성의 지혜, 공원정의 지혜는요, 무욕과 무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뭐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욕망이나 없죠. 그런 것이 없죠. 무의에서 나오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밝은 것이고 정성한 그런 작용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생각을 거두면 바로 그 자리가 돼서 저절로 그렇게 행을 할 수가 있는데 욕망이라고 하니까 제가 써놓은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욕망 그러면 재색식명수, 재생명리 이걸 써놨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재생명리에서 재산, 그리고 색욕, 식욕, 그 다음에 명예욕, 그 다음에 수면욕 가운데 이 재욕하고 명예욕은요. 이건 절대로 본능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집착해서 나온 욕망이죠. 색욕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먹어야 되고 자야 되는 건 당연히 우리가 저절로 우리가 갖추고 있는 본능이고 본능이면서도 자성에 해에서 나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재생명리에서 당연히 색욕 빼놓고요. 재욕, 명예욕, 그 다음에 이욕, 이익을 취하는 거 이것도 전부 다 사실은 우리 자성의 지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습관적으로 거기에 집착해서 나오는 그런 것이다. 이거는 본능이라고 볼 수는 없고 본능에서 어떻게 변천한 거다. 변질돼서 뭔가 바뀌어 나온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따가 좀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제가 이런 단어를 저기 사전에 찾아본 거는 내가 제 나이까지 처음인데 본능이라는 걸 찾아봤어요. 본능 사전으로. 본능에는 이런 게 있대요. 저도 처음 보는 거지만 섭식 본능 있죠. 예, 섭식 먹는 거요.
그 다음에 모성 본능, 그 다음에 생식 본능, 그 다음에 방어 본능, 그리고 귀소 본능, 이 5가지 나왔어요. 예. 귀소 본능은 본래 그 자기의 그 둥지로 돌아가려고 하는 뭐 있죠, 예, 그거 저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런 그 귀소 본능이죠. 아마 우주에 나가 있던 비행사도 우주 비행사도 아마 지구로 돌아오면 좋아할 거예요. 귀소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모성 본능 이런 다 아시니까 빼고요. 그리고 방어 본능. 그걸 빼면 귀소 본능, 모성 본능 보면 빼면 섭식 본능, 생식 본능, 방어 본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의 본능이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상당히 이것을 이거 가지고 말이 많고 또 뭐라 그럴까요? 갈등도 많고 또 뭐 이러거든요. 본능이냐 이게 뭐 어떤 뭐 내 욕심이냐 막 이렇게. 섭식 본능은 아시다시피 먹는 거죠. 갈증이 나면 물을 마시게 되는 거고요. 배고프면 뭐든지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거고, 인간으로 봤을 때 이제 얘기할 때는 뭐 아무것도 가리는 것이 없겠지만 동물로 봤을 때는 동물적인 본능은 당연히 호랑이나 뭐 육식동물은 고기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잡아먹는 거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사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그런 일들을 해주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먹는데 그것이 탐욕이라고 할 때 이것은 본능이 아니죠. 그건 가장 쉬운 예로 아이들이 먹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은 진짜 그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먹을 만큼 먹고 그냥 더 이상 입을 안 벌려요. 숟가락에다 넣어줘도 막 혀로 내밀어 버립니다. 그게 이제 섭식 본능이죠. 근데 거기에 나이가 좀 들어가면은 이제 거기에 좋아하는 그런 음식이 있으면 더 먹으려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주착에 의해 가지고 끌림에 의해 가지고 이제 본능에서 벗어나서 탐욕이 되는데, 그래서 이 탐욕이 없는 본래의 그런 우리의 식욕 먹는 거는 이거는 당연히 우리 본능이면서 자성 그대로의 해외 작용이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독점하려고 하는 그런 먹는 것도 자기가 독점하려고 하는 거. 그거 사실 아이들한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좀 커야지, 조금 크면 이제 머리가 돌아가면 이거 자기가 먹으려고 합니다. 과자를 갖다 주면 테이블에다 과자를 이렇게 펼쳐놓고 애들 보고 먹으라고 하면 어린애들은요, 거기서 먹고 그 다음에 또 기어다니면서 다른 데서 먹고 놀다 다시 와서 먹고 그래요. 그런데 2개 이상 가져가지 않아요. 1개 먹고 가요. 애들이 다 그러는데 점점점 이제 좀 크면 이제 머리가 이제 발달을 하고 탐욕이 생기고 이제 자성의 지혜가 좀 어두워지고 이제 이기심이 활동을 하면 2-3개 더 가져가려고 하죠. 이제 이것부터 이제 탐욕이고 자기 자신의 본능에서는 벗어나서 이제 집착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식 본능,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본능하면 보통 어른들은 생식 본능을 생각을 하는데, 이 생식 본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장해가면서 저절로 느껴지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남자 여자가 뭐 서로 따로따로 있지 않는 한은 결국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당연한 또 우주의 이치고 자연의 이치인 거로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억제해야 되고 소위 말해서 금욕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할 때부터 이제 우리가 우리 이성과의 어떤 본능이 싸우는 거죠. 본능과 이성이 싸우게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비구 스님들 있잖아요. 비구. 남자로, 이제 저는 남자니까 남자의 예를 드는 게 좋겠습니다. 비구 스님들, 그 가톨릭의 신부님들. 이분들은 사실은 결혼 않고 독신으로 지냅니다. 근데 이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을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은 아마 이런 그 색욕, 성욕, 이런 이 욕망이, 욕심이 또는 주착이 좀 적은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반 사람들보다. 그래도 살 수 있는 그런
왜냐면 사람들에 따라서 있거든요. 식욕도 막 많이 먹는 것이 이렇게 즐기는 그런 탐욕이 있는가 하면 또는 소식하는 분도 계세요. 적게 먹는 분들도 계세요. 습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처음부터 이렇게 식욕이 이렇게 많이 너무 많지 않은 분도 계시는 것처럼 이것도 성욕, 색욕도 과욕, 과라고 하는 건요 넘칠 과자도 있지만 적을 과자도 있어요. 적다, 작다, 적다는 과자인데 그 과욕인 경우에도 이런 가톨릭의 신부님이라든지 이 불교의 그 비구 스님이라든지 이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게 강하다면 그 몰래 어떻게 뭐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성을 만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죠.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많이 잘 하는 분들이 여기 대해서 청빈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 보면 그분들은 좀 그런 게 적지 않을까 그런 것이고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당연히 있는 것이다 하는 거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의 제가 비유로 제가 생각이 나서 떠올랐어요. 제가 남자예요. 그리고 지금 아주 청년이에요. 이 세상에 여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아담과 이브밖에 없어요. 그럼 아담과 이브밖에 없으면 한 사람만 상대를 하고 한 사람만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육체적인 관계도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뭐 주착이라는 집착이 별로 없겠죠. 그냥 둘이서 잘 사이좋게 인구 부부처럼 이렇게 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담과 이브인데 아담이 하나 있는데 이브가 있고 또 제2의 또 이브가 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다른 이름으로 하는데 무슨 하여튼 여성이 둘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격적인 본능에서는 둘 비교하는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마음에 든다. 저 사람은 좀 내 마음에 안 든다. 아니면 저 사람 둘 다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제 과욕이 되는 거죠. 이게 지나친 욕망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사람이 비교를 통해서 거기에 욕심이 이렇게 나거나 이게 좋아하고 싫어하거나 이렇게 호오라고 하죠. 호호심이나 그런 또 욕망이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건데 그것이 사실은 대상이 둘, 셋, 넷, 다섯, 여섯 있을수록 그게 많아지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은 아니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집착을 하고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교를 하는 것이고 비교해 가지고 좋아하다 보니까 또 싫어하는 건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그런 욕망이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잘못 생각해서 본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본능이라고 하는 것과 이런 그 생식 본능, 색욕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취하는 것, 바라보는 것은 그런 이 비교라든지 집착 거기에 대한 우리의 그 욕망이 투영이 돼가지고 그렇게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어 본능 있는데 방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 누가 이렇게 나를 건드리고 그러면 아프면 이렇게 피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뭐 더우 추울 때 얼음 같은 거 옆에 있으면 이제 저기 하려고 하고 벗어나려고 하고 따뜻한 데로 가려고 하는 게 이런 게 있는데 이 방어 본능은 사실은 우리는 뭐 아무것도 여기에 어떤 토를 달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본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지나치게 되면 이것도 아까 같이 이제 본능에서 벗어나서 이게 탐욕이 되면 또 집착이 되고 이러면은 이제 본능이 아닌 그런 우리 지혜가 이제 어두워서 나오는 행동이 되는데 이 방어 본능도 요즘 같으면 이제 시원하게 이렇게 있으려고 하고 물이 있으면 물 속에 들어가거나 뭐 씻고 뭐 이렇게 물 끼얹고 하는 건 당연한데 이게 이제 집착이 되게 되면 절대로 그 뭐라 그럴까 더운 데는 안 가고 시원한 데만 있으려고 그러고 나오지도 않으려고 하고 에어컨도 예를 들어서 뭐 적정 온도가 몇 도라면 그보다 더 낮게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막 가는 거죠 이제. 이것이 사실은 방어 본능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스스로 집착에 의해 가지고 그 본능을 벗어나 가지고 과도하게 그렇게 나오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안 되면 스스로가 짜증이 나고 화나고 막 그러잖아요.
평소에 에어컨이 없다가 처음에 에어컨이 뭐 그렇게 행복한데 에어컨이 있어가지고 시원하게 있다가 밖에 나가가지고 물건 사러 밖에 나가려고 하면 짜증이 나는 게 거기에 이제 우리가 습관이 돼서 거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우리의 본능은 사라지고 이제 우리가 욕망만 이제 거기에 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좋다 나쁘다 하는 그 개념이 아니고 당연히 사람이 뭐 사람의 가지고 있는 본래의 그 이런 어, 기능이라고 할까? 거기에 어떤 그 몸에서 따르는 그런 작용이 있는 것인데 자기의 어떤 근데 그것을 갖다가 지나치게 확대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착과 우리의 어떤 더 남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 이런 것이 더해져 가지고 우리가 본능하면 오히려 저건 정말 뭐 너무 인간적이 아닌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좀 타락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쪽으로 이렇게 생각이 그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생각을 좀 적어놓고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었는데 오늘 참 즐거운 어, 저기 단회가 된 것 같고요. 재밌게 또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조금 더 하실 말씀 있으신 분은 간략하게 한 말씀 더 하시려면 하세요. 없으시면은 마칠까 합니다. 앞으로 2주 후에 또 뵙게 되겠지요? 2주 후쯤은 언젠가. 네, 9월 8일이네요. 9월 8일. 9월 8일이요? 하여튼 어떤 제목이 또 주어지고 이 거진 출신 단회에 또 오시면은 나름 평상시 연마했던 것을 연마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잘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얼굴 좀 보여주세요. 이제 우리 원사님 말씀하시는데 얼굴 지금 얼굴 보는 분이 몇 분 안 계세요. 지금 다들 지금 화장실에 가셨나요? 빨리 오시면. 한 가지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 네네, 말씀하세요. 나 선생님 말씀의 포인트가 뭐예요? 본능, 예. 우리가 본능하고 탐욕은 다르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능은 우리 자성의 지혜에서 나타났다고 본다. 그리고 그게 아닌 경우는 제가 떠올려서 생각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타원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어디 가셨어요, 지금? 지타님, 신고하러 가셨나요? 프리하게, 끝나고 하셔도 될 텐데. 프리하게 켜놓고 이제 뭐 야식을 하시나 잘 모르겠네요. 예. 네. 한 2시간 이상 이렇게 막 지나갔습니다. 다음 2주 후 예약을 하면서 저희들 건강히 지내시고 2주 후에 뵙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녹화 중지됐나요? 네, 녹화 중단하겠습니다. 녹화.